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4주 해설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여학생의 진로 적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를 보면 일단 곤명, 즉 여자의 명식이고요. 올해 15세 됐습니다. 자, 4주 명식을 보면 을유년, 갑신월, 경호일, 병자시가 되겠고요. 사주 명식 경금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고요.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일간을 보게 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명식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금, 양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완철금, 거칠고 약간은 좀 뭐랄까 투박하고 좀 약간 날카로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고요.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런 원철과도 같은, 즉 쉬운 말로 들판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야생마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탈 때 잘 조련된 뭐 적토마 같은 경우는 사람 말도 잘 듣고 뭐 이렇게 눈치가 지가 알아서 이제 그 사람하고 잘 이렇게 규율을 떼서 살지만은 야생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자연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방목된 상태로 크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야생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잘 길들이게 되면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적토마 같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냥 경금으로서 거칠고 어떤 투박하고 어떤 날카로운 면을 그냥 그대로 갖고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은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자체가 다르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과 주옥 어떤 주얼리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이라서 화로서 단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로서 임수로서 잘 세진해서 쓰는 것이 신금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 성향이 완악하다라 그랬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칠고 뭐예요? 투박하고 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면서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날카로운 쇳덩어리 잘못 만지면 손을 베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크게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잘 다스려서 잘 단련을 해서 써야지 경금의 어떤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지 않게 되죠. 제가 경금을 볼 때는 삼국지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 나냐면 관우 같은 사람이죠. 관우. 굉장히 무서운 장수입니다. 그것이 경금과 같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쇠와 같이 부러지지 않는 그런 성향인 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합니다. 관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적장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한 번 둘이 붙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싸우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고요. 그 다음에 성향 자체도 굉장히 강하면서 경금 일간들 굉장히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그다음 경금 일간인 사람들이 일간이 왕하거나 화가 이렇게 세력 있으면 목소리도 좀 걸걸하면서 지금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왜 군대 가게 되면 뭐 이렇게 그 쥐통솔하는 그런 지휘관들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막 쩌렁쩌렁 울리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경금 일간들이 화가 있게 되면 그러한 성향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금 일간이라든가 신금 일간들이 수가 물의 기운이 좀 세력이 있으면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좀 많이 하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일간들이 불이 많게 되면 피부색이 약간 붉은스러움한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강인하고 거칠고 뭐 이런 성향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거칠고 투박한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화라고 하는 오행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양화인 병화와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가 단련하는 것이고요. 양화인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것, 그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전혀 없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금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왕하고 화가 예를 들어서 정화가 없는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친 것을 거칠게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을 잘 두들겨서 없애고 해서 좀 뭐랄까 좀 좋은 명품, 기물, 어떤 좋은 칼이라든가 범종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경금을 새롭게 어떻게 용도가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병화로서 경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거친 것을 거칠게 통제하는 개념이죠. 자, 야생마를 조련사가 잘 조련하면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 안장이라든가 제갈 같은 것도 채워가지고 그 준마로서 잘 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화의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병화의 개념은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냥 울타리에 가둬가지고 그냥 그렇게 참 놔두 나, 그 통제할 수 해가지고 야생마의 성향을 어떻게 돼요?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정화처럼 기물을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때에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일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와 같아요. 등 촉화라고 하죠. 등촉화. 그래서 뭐 촛불이라든가 장작불이라든가 우리 저기 대장간 같은 것에 가면 시뻘건 불길 있죠. 그 불길 같은 경우는 지가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장작이라든가 갈탄이라든가 석탄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뜨거운 1000도 이상의 어떤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어떠냐 반드시 그 정화의 불꽃을 계속 살려줄 수 있는 인성 그러니까 정화한테는 인성이지만 경금한테는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어떻게 돼요? 잘 살려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 일간이 왕한데 정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정화 일간이 뿌리도 없고 목도 약하면 어떻게 돼요? 정화 일간이 불꽃만 튀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금이 왕할 때 태어나게 되면 금 자체는 어떻게 돼요? 1톤짜리 금, 2톤짜리 금 완전히 큰 금인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1, 2톤이 되는 금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연료가 있어서 그 연료로서 불을 피워야지만 경금을 큰 기물을 만들 수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화의 불꽃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약한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금을 다스리려고 하면 끓음만 생기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정화가 있게 되면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정화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는 거고요. 경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경금을 단련해 주게 되면 경금이 잘 어떤 큰 용도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특성이 되겠고요. 이 사주가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신월이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경금 일간이 왕할 때 임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으로는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걸록격. 그래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 아니면 왕하다. 일간이 아주 왕한 겁니다. 자, 이 12개월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금이 왕한 때가 신유술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 그 다음에 유월을 이렇게 쓰죠. 숫자 6월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6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 이것은 양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6월에 태어나서 왕하게 되면 양간이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양간이 인간지나 제왕지의 생에서 일간이 왕하면 어떻게 돼요?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원래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그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방조 내지는 방신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굳이 인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더 생해 줄 필요는 없겠죠. 아기가 밥을 젖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 그거 일찍 더 빨리 키워보겠다고 해서 먹을 걸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애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죠. 배가 너무 불러서 배탈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데 또 옆에 뭐 같은 비경겁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일간을 더 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간이 왕할 때는 그 왕한 일간을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관성으로서 그 일간을 제어시켜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니까, 경금일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왕하게 되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물을 만들 때 쓰는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재관을 임의로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간이 여기서 재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관 내지는 정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는 편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경우는 어, 재관을 쓸 때 경금과 뭐 무토라든가 기토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 칠살을 쓰는 것이고, 무토는 칠살 간목을 쓰는 것이고, 임수가 왕했을 때는 칠살 무토를 씁니다. 근데 일간의 특성에 따른 간목, 병화, 무토, 임수와 다르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불려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양간은 칠살평관을 써야 국세가 좀 커지는데, 경금만큼은 칠사를 쓰지 않고 정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일간 경금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왕하기 때문에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생주해 줄 수 있는 재성 있잖아요. 재성. 물론 또 편제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여기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간목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편제죠. 그래서 원래는 양간 같은 경우 병화, 칠살, 간목, 편인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경금만큼은 칠살을 쓰지 않고 정관을 쓴다 라고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금이 신월에 태어난 명식 같은 경우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보고 간목을 얻게 되면 사주국세를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 있어요. 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그래서 재관만 잘 갖추면은 사주국세가 굉장히 좋아지는 국세로 갈 수 있는데, 연지에서 양인이죠. 경금 입장에서 유금은 양인인데, 양인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신왕한 정도가 아니라 극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지지 중에서 이게 월지가 40% 해당이 되고, 일지가 30%, 20%, 그 다음에 연지는 10% 정도의 어떤 통근력,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벌써 40%에다가 50%를 먹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글자로서 이 왕한 경금을 절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데 어떤 글자가 있는가를 보죠. 일지에는 오화를 봤습니다. 정관. 자, 물론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를 일지에서 봤죠. 경호 일주들이 일지가 정관에 해당이 되면서, 경호 일주들이 되게 보면 일지가 정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어떻게 돼요? 정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주들이건 간에 걸록월이라든가 이렇게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지금 15세 중학교 제가 봤을 때는 한 2학년 정도 된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으면은 왜냐면 되게 여학생이지만은 이렇게 걸록격의 양이까지 있게 되면 외형은 여자 같은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향 자체는 웬만한 남자 두세 목 정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남자보다도 기가 세고요. 그죠? 자기 주관도 분명합니다. 그 여자지만 거의 여장부급 정도 되는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친구들 보면 성에도 안 찰 거고요. 웬만한 남자들 자기가 다 끄집고 다니고 뭐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보이죠. 제 조카도 경금이 신호를 다니고 6월에 태어나서 유금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성향 자체가 제 조카 여학생이죠.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얼추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노는 게 거의 뭐 남자 못지않게 남자들을 오히려 다 두들겨 패고 다닐 정도로 뭐 이렇게 그렇게 애가 좀 약간 극성 맞은 그런 애였고요. 우리 조카도 일지가 5화가 이렇게 있었어요. 5화가 있어. 그런데도 애가 나름대로 좀 꼿꼿하고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었죠. 이렇게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 유금까지 있으면 성향이 무척 강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일단은 일단은 아기가 일간이 왕하다, 신앙한 때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절대 윽박지르거나 혼내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 둘이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애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다른 데 조용한 데 불러다가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이게 타일르는 식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그래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애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눅들게 한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애가 어떻게 되냐면 반항아로 바뀌어요. 반항아로.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면서 잘 다독거려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아이들이 일간이 왕한 이런 성향들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안다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하면서 계속 윽박지르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확 닫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향이 좀 일반적으로 부모라든가 사회에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약간 좀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이런 또 아이들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로서 훈계하고 말로서 이끌어주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면 이 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나 잘하지 나한테 그렇게 자꾸 강요만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 아이들한테는 말보다는 손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훈육 교육의 어떤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제 일지의 오화를 받고요. 자, 중요한 거는 시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병화의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 정화가 됐건 병화가 됐건 일단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간이 왕한테 그 뭐 정관, 편관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주를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정관이 있고 여기에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살 혼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관살 혼잡이 되지 않고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사론접을 불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이라든가 해자축월에는 일간이 금기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금도 왕하지만 어떻게 돼요? 기후 자체도 굉장히 서늘해지죠. 이럴 때는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용도가 있고요. 병화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후하는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병화가 일간에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좀 안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뭐 연간이라든가 지지사화 정도 있다라고 하면 큰 해가 없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첩신됐다 그래. 첩신 붙어 있다 그래. 이건 경금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아무리 일간이 망하더라도 경금은 병화를 보게 되면 저건 칠살에 해당이 되죠. 병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칠살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우고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칠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병 같은 거예요. 질병.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뭐 이런 바른 관청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내지는 적군 같은 거 있죠. 적군 아니면 도적 아니면 관제, 구설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좀 아니면 뭐 송사 뭐 이런 거 해죠. 그래서 약간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나한테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질병을 얻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지만은 내가 저거를 유유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칠살이 가살위권이 된다. 가살위권. 그죠? 가살위권은 뭐냐면 살이 오히려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것이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칠살이 일간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집니다. 조그만 것에도 약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자기를 비판한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눈빛이 부리부리해지면서 약간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도 하고요. 좀 그와 같은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잘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사주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시의 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라고 하는 것. 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용도는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고 나서 재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오화를 뭐 병화도 뭐 칠살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시 가장 용도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간목, 을목으로서, 을목은 용도가 별로 없겠고, 이 간목으로서 화를 생주해주는, 줘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데, 이 자수가 있어가지고 오화를 충해서 이걸 좌우충이 되잖아요. 좌우충.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존신으로서 내지는 용신으로 써야 될 저 오화라고 하는 것을 자수가 충한 거예요. 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배를 해야 되냐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저 오화라고 하는 게 정관에 해당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되면 나를 용도 있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용신에 해당이 되는데, 자수가 저걸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바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라든가 지지로 해수 정도 되는데, 자수라고 하는 건 상관입니다. 식신은 똑같이 표현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요? 약간 밉상스럽지 않게 약간 그래도 부드럽게 이렇게 자기 어떤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화살촉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거의 화살 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표현 같은 걸로 인해서 상대방과 약간 거리감이 생긴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행하는 어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을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게, 언행도 조심해야, 가장 중요한 게 언행이겠죠. 근데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관성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원래 지켜야 할 법, 윤리, 도덕을 내가 그거를 뭐 본의가 아니 본이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관성이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칠살병화라고 하는 것도 뿌리 들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가장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상관으로서 이것이 깨진다. 물론 이것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상관 경관 되면 눈으로 보이죠. 얘가 나쁜 짓을 하는지 아니면 언행으로서 상대방하고 뭐 어떤 논쟁이 붙는지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지지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자꾸 그러한 어떤 발상이라든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쭉 겉으로 이 아이가 말하는 것과 또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약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좋게 말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도 겉으로는 약간 그렇게 좀 좋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좀 아닌 그런 이건 아닌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재성이 또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뭐 물론 재성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뭐 인목, 묘목, 해수, 그다음에 이런 정도 진토, 미토 정도의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이 을목, 간목은 어떻게 지지로 뿌리를 둘 수가 없겠죠. 신중, 임수의 뿌리를 둘 수도 없겠고요. 자수의 뿌리도 둘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좌우충됐기 때문에 오화도 깨지지만 자중개수도 약간 손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을 생해주게 되면 관성을 좀 생해주게 되면 그래도 좌우충이 되는 것이 좀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재성 편재인 간목이 관성을 생해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약간 미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바른 정관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통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관을 키워준다라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만 키운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데 그것이 재성이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 재미있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 상관을 생해서 재성을 생하게 되면 좌우충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성을 다시 생해주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되 자 이거 그거 그런 것을 하되 되도록이면은 그 올바른 바운드리 내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해라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그걸 잘 통솔해주고 인솔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용신이 되겠고요. 화 중에서도 오중 정화가 용신이 될 거고 병화는 약간 보자 정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됩니다. 그러면 운세가 어떻게 돼요? 목화 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좀 발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로가 약간은 금에서 어떻게 돼요? 금수향으로 가게 되겠죠. 모군을 보는 그런 운때는 좀 많이 늦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운이 어떻게 돼요? 을류대운에 있죠. 안 그래도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유군까지 본 상황에서 대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유군까지 봤으면 지금 성격이 15살이지만 거의 성격은 어른 같은 성격이면서 좀 뭐랄까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술대운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해, 무자 이렇게 가게 되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심에 놓고 본다 그랬죠. 왜냐하면 저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절의 흐름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놓고 중심 놓고 보게 되는데 지지로 해자축 북방 수운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 입장에 수운을 보게 되면 자기의 활동성은 굉장히 강해지는 반면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써야 될 어떻게 돼요? 관성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향 자체가 일간 자체가 왕하면서 식신상간이 왕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으냐면은 일단은 직장 생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직장이냐?
예를 들면 이제 군인 경찰 그러니까 조직 체계가 엄격한 체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 쪽 이러한 어떤 권력직에 있는 그런 쪽 되면은 뭐예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열을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위계 질서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뭐 그냥 약간 느슨한 회사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들이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하가 너무 세거든요. 근데 직장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이 성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표수가 나와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내가 내일 하고 말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조직 체계가 뚜렷한 그런 체계를 간다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운동. 그다음에 이러한 사주들이 되게 헤어 디자이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물상으로 보는 건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잖아요. 가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떻게 돼요? 머리카락 같은 걸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 디자이너 쪽이라든가 약간 아트 쪽 있죠. 뭐 패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을류 병술이지만은 이 수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신상관이 발동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예요? 자기의 창의성을 발산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예절을 뜻한다 그랬죠. 예. 인의 예지시 중에서 예를 뜻한다라고 하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남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작 활동 같은 것도 남한테 보여주는 거죠.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 있죠.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일 같은 것, 기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사주들이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운세에서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잠재력 같은 것을 이렇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직업으로 선택하기는 좀 좋지 않을까. 이 아이는 따지고 보면은 사주 원국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죠. 뭐 오중 기토가 있긴 한데 뭐 거기는 그건 뭐 별로 있어도 작용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오히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생조해주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왕한데 굳이 더 생활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죠. 오히려 이 사주는 화라든가 특히 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목을 만나게 되면 수화상전 하는 것도 통관이 되겠고요. 목을 만나게 되면 관성을 생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목을 만났을 때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직업적인 것, 자 직장 생활보다는 어떤 큰 조직 체계에 창의성 있는 것,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각종 디자이너 같은 것 들 있죠.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전문직 사사지직이라 그래. 전문직 사사지직이라고 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뭐 변리사 아니면 뭐 공인회계사 아니면 공인중개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물론 변호사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이런 그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어떤 조직 체계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업자를 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은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청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라든가 이런 회계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지만은 국가 기관과 연관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종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그런 직업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앉아서 진드근이 앉아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고리타분하게 너는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뭘 네가 꼭 정규 어떤 교육 과정이 아니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재미를 붙일 수 있고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나중에 그런 것을 어떻게 돼요? 가지고
평생 자기가 앞으로도 나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일간이 왕한 아이들은 무턱대고 고리타분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답습해오던 그러한 것들보다는 약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습득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운세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금수양으로 가서 약간 운세 자체는 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운을 많이 살리면 좋겠고요. 기축대운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면서 또 유축은 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일간이 다시 또 왕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계속 뭐 정해 무자 기축 자기 일간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축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병술대운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15살이고요. 그 다음에 18부터 병술대운 들어오게 되는데, 병술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천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화라고 하는 칠살이 하나가 더 가중됩니다. 자,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제화를 하는 것이고, 지지끼리 어떻게 돼요? 형충회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간으로 또 병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원국 자체에도 병화가 있잖아요. 근데 좌우충이 돼가지고 오화가 손상을 받는 바람에 병화가 약한데, 병술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비록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화의 고지죠. 화의 고지에 해당이 돼서 뭐 약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병화가 세력을 좀 얻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하고도 약간 하게 되죠. 옷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라고 하는 칠살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는 물론 일간경금이 왕해가지고 능의 칠살이 왕한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칠살이 원국에 있는 칠살과 대운에서 들어오는 칠살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칠살은 뭐라 그랬어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별히 이런 경우에는 좀 몸을 다치는 것, 몸이 아픈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병술대운 중에 어떤 연도가 좀 안 좋은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을류대운이 일단 아까 그렇게 세운이 정해졌었고요. 이거는 병술대운이 왔을 때는 2022년부터 8대운이니까 이민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 병술대운이 오게 되면 칠살 병화가 술의 통근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연도 중에 어느 때가 좀 안 좋으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병오년이 2026년 병오년이 되게 되면, 자, 대운의 술하고 세운의 오하고 오술이 또 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합을 하면서 이거는 정관이 왕해진다라기보다는 대운의 칠살, 원국의 칠살, 그 다음에 세운에서 들어온 또 칠살까지 천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칠살이 이때는 아무리 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죠? 칠살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세력을 규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몸을 좀 다친다거나 어떤 병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들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조 증상은 어떻게 돼요? 먼저 을사년부터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 병호 정미년까지 이렇게 3년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사고 같은 거 같은 경우 금방 뭐 드러나는 거지만,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과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약간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요 병술년, 요때는 을사병호, 정민년, 요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주를 보는 것으로서 미리 좀 좋은 것이야 뭐 느닷없이 닥치게 되면 그럼 뭐 더 알고
좋은 걸 맞는 것보다 모르고 맞는 게 더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주를 봤을 때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좀 이렇게 예비하고 대비하고 미리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또 사주를 보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추길피흉이라고 하죠. 길한 것은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때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주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다음에 또 실전 사주 해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